안녕하세요. 저희는 유니스트 TBL 팀입니다.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소속의 정홍규 교수님 지도하에 이루어진 팀이며 저는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조혜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공유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는 녹내장 조기 진단을 위한 교차 모달리티 추론 방식의 인공지능 모델 및 모바일에 탑재 가능한 앱 개발입니다.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내장에 대한 이해 및 국내외 시장에 대한 논의, 이를 바탕으로 직접 구현해본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소개, 사용자 앱을 개발한 과정에 이어 결과 및 활용 계획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녹내장이라고 하는 질병은 다음과 같은 기전을 통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저희의 눈은 유리체라고 하는 물 같은 물질로 꽉 찬 물풍선 같은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눈 내에 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신경 섬유가 안압에 의해 눌려지면서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거나 심해지면 실명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오른쪽은 전 세계적인 녹내장과 관련된 유병률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녹내장으로 인한 실명의 비율, 그리고 실명 환자 중 녹내장 환자의 비율이 특히나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 질환을 미리 조기 진단하거나 혹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함이라는 연구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전 세계적인 녹내장 유병률 환자의 추이는 계속해서 꾸준히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건강보험 급여 조건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급여안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녹내장으로 진단 혹은 소견이 있을 시에만 안구 광학 단층 촬영 검사를 급여로 처리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증상에서도 급여를 적용하여 안구 광학 단층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광학 단층 영상 데이터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안구가 저희 눈의 구조인데 빛이 보이시는 여기 까만색 사각형 영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녹내장을 판단할 때에는 이 빨간색 Retinal Nerve Fiber Layer, 시신경 섬유층의 두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녹내장을 진단을 할 때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이 모이는 형태를 볼 수 있는 안저 촬영과 함께 시신경 섬유 두께층을 볼 수 있는 광학 단층 촬영에서 이 RNFA라고 하는 층의 두께를 같이 기반으로 녹내장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여 본 연구팀에서는 비싸고 강한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기존의 안저 촬영 및 광학 단층 촬영 기계를 대체할 수 있으며 휴대가 가능하고 저사양의 환경에서도 안저 촬영을 기반으로 고도의 정량화된 시신경 섬유층의 두께를 추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고 모바일에 탑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의료의 인프라가 접근성이 낮은 개발도상국이나 혹은 큰 대학병원으로 매번 진단이나 검사를 하러 가기 어려운 도서산간지방의 보건소 등에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연구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는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수집을 하였고 개발을 위해서 891개의 데이터셋을 GPU 환경 타이탄 3090 환경에서 훈련하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안저 데이터에서 왼쪽, 오른쪽의 옵틱 디스크의 위치가 다르고 이에 대한 주요 혈관의 방향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데이터를 마치 오른쪽에서 본 것과 같이 방향을 통일해 주었습니다. 이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옵틱 디스크를 자동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고 또한 이 방법을 통해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추출한 후에
저희가 원하는 12개의 방향으로 섹션을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방향 및 두께 정보를 매칭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미지 데이터에서도 신경섬유층의 두께를 추론하는 회기 모형으로 문제를 접근하였고, 이때 주요한 접근 방법으로 각 12개의 방향에 대해서 데이터의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가정하여서 CNN 모델을 구축을 할 때 마지막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각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포지셔널 인베딩 벡터를 추가하여 학습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결과 회기 모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R² 및 MA 로스 값을 산출해 보았고, 각 0.911 그리고 0.02로 꽤 준수한 성능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히 저희가 12개의 방향으로 쪼갰는데 실제로 안과의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섹셔널한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혈관의 두께, 그리고 시신경 섬유층의 두께를 더 확인하는 방향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방향들에 대한 어브리비에이션은 각각 수페리어, 위쪽, 인페리어, 아래쪽, 나살, 코 쪽, 그리고 템퍼럴, 바깥쪽, 귀 쪽의 방향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방향들이 실제로 어떤 녹내장애 진단의 크리티컬한 바이오마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여 저희는 이렇게 추론된 평균 12개의 방향에 대한 RNFL 두께를 기반으로 어떤 방향에서 위험도가 높을 때 녹내장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의미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컬러 코드로 저희가 진단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때 인테리어, 인페리얼 템포럴 그리고 인페리얼 그리고 superior temporal 이 세 가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녹내장을 진단했을 때 accuracy나 recall, precision 그리고 F1 스코어에서 가장 높은 분류의 성능을 보였으며, 실제로 이는 도메인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에 대한 중요도와 상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개발된 인공지능 모델을 탑재할 앱을 구성을 하였고, 이를 위해 기존의 다른 안질환 모니터링 서비스들은 어떤 식으로 서비스의 요소를 구성하였는지 벤치마킹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를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해 개발 디자인 협업툴인 피그마를 활용하였으며, 저희는 실제로 어떤 요소들이 꼭 필수적인 요소이며 어떠한 색감을 사용해야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지 등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자문을 거쳐 앱 디자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앱 개발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하였고,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앱을 구성하였습니다. 하드웨어로는 갤럭시 S10 공기기를 활용하였으며 추가적인 메모리나 가상 환경 등을 세팅해주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앱은 5페이지의 구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의 로고를 담은 안질환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준다는 주제를 따라 Classify라는 앱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이 페이지를 지나면 사용자의 정보를 규칙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고, 이후 환자의 정보 및 갤러리에서 앉아 사진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 이미지가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면 아래의 뷰 리절트가 활성화되면서 앱 상에 탑재된 인공지능 모델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페이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아래의 뷰 리절트를 누르게 되면 이후 간단한 보고서의 형식으로 섹션에 대한 위험도가 컬러 코드로 표시가 되며, 최종적인 녹내장에 대한 위험도를 아래의 신호등 같은 코드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레포트 보기를 누르게 되면 각 섹션의 조각에 대한 정상에 대비 얼마나 각 위치에서 더 멀리, 더 위험한 수준으로 시신경 섬유층의 압력이 진행되었는지가 표현되게 되고, 특히 3개의 주요 지표에서의 추론된 RNFL 티크니스가 정량적인 단위 및 위험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실제로 휴대용 안저화면 차량은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찍게 되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각각이 옵틱 디스크와 포비아를 보이게 되고, 이렇게 찍은 데이터들이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앱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진행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이 앱이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러 번의 고찰을 통해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계속해서 확장이 된다면 실제로 광학 단층을 촬영하기 위해 가야 하는 큰 2차 병원 혹은 근처의 나라를 찾아야 하는 이런 개발도상국에 의료 접근성에 대한 기회를 넓혀줄 수 있는 큰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희가 한 이 연구는 확장을 하여 에스와티니 공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프로젝트로 그 피지빌리티 테스트를 하러 연구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임에도 열심히 논의해주고 고민해준 팀원들 5명의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더불어 이렇게 흥미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공학과 교수님 그리고 울산대학교 병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유니스트 실전문제 연구팀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